인천에서 5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정말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고요. 이 전교조 문제는 지금 인원고 사태 때문에 몇 년 전에도 몇 번의 그런 전교조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인원고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 초등학교에도 정교 선생님이 저희 셋째 아이 담임으로 계신데 말할 수 없는 교육들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동성애를 대놓고 옹호하신다든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전교는 어떻게 지금 제가 좀 요리를 할지 벼르고 있지만 이게 외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이 전교조 명단을 좀 공개를 하라 그래도 최근에 제가 어떤 맘 커뮤니티에서 본 거는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부당한 선생님한테 대우를 받은 다음에 전교조냐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의 명예를 훼손하냐, 내가 왜 전교조인지 아닌지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네 명단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교사라는 이름으로 교단에 서서 우리 아이들을 인원고 사태처럼 정치적인 한쪽 편향적인 정치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는데 그분 정치적 사상은 우리 뒤에서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전교조 교사들이 이 교단에서 동성애와 성평등, 젠더, 또 민주 시민교육, 그 전교조들이 악한 교육들의 정책들, 그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대선 때도 좀 홍준표 의원이랑 문재인 후보랑 이제 그런 동성애가 계속 이슈가 돼서 동성애가 맞다 틀리다 타고났다 아니다라는 걸로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내년 아마 4월 총선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동성애라는 것은 단순한 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동성애와 꼭 붙여서 말하는 것들이 인권과 평등, 소수, 약자 보호라는 프레임을 꼭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동성애의 폐해를 알았을 때는 너희의 성적 그 쾌락을 위해서 니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자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자기들의 그 인권을 자꾸 포장시키려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성애라는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유물론과 또 무신론, 신이 없다는 그런 사상이 기반이 된 네오 막시즘 사상에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예전에는 혁명, 해방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좀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이 동성애 지지 세력들은 이제 그렇게 무시무시한 언어 말고 평화, 평등, 보호, 나눔, 소수 이렇게 누가 들어도 좀 감성을 터치하고 이런 거면 우리가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이렇게 마음을 쏙 뺏길 수 있는 언어 장난, 언어 프레임을 우리가 또 뒤집어 씌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성애의 폐해는 모두 아시겠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법도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되면서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이 너무 나빠지는 게 있어요. 수명이 단축된다는 학술 보고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동성애자들의 천국인 캐나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장기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혈을 할 때도 남성 동성애자들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이제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이나 구강으로 그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항문암과 구강암이 일반인 한 17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는 미국 보건당국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 영국에서는 어떤 보건복지부 어떤 게 올라왔냐면 A형 간염이나 이질이 많이 걸린다.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이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하수도가 발달된 이후에는 전염되지 않은 전염병인데 그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면 이질 같은 병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7, 8년 전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까지도 이질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이질이 발생되는 부류가 누구냐라고 추적 조사를 해보니 그것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이제 결론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에이즈 발병률 또한 에이즈 100% 중에 남성이 2018년도에 95.6%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 에이즈는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남성이 95.6%고 여성은 4.4%라면
결론은 남성끼리 성관계를 했을 때 에이즈가 전염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에이즈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숟가락으로 같이 찌개를 떠먹고 물병을 그 컵을 같이 쓴다고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 상대방의 피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반 남성과 여성과 이성적인 성관계에서는 절대 피가 터지는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남성 간에 항문 성교를 했을 때 피가 터지기 때문에 그때의 에이즈가 많이 발병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 동성애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질병적인 폐해를 말씀드리냐, 이 전교조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2017년도 9월 달에 자신들만의 특별 발표, 결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내용이 동성애 옹호 조항이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성적 지향. 내가 여자이지만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전교조들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외에 적게는 50여 가지, 많게는 70여 가지의 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제 그거를 성평등 젠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교조들은 이런 젠더나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앞에 보시면 그 학교 현장에 동성애 교육 때문에 피해를 보셨던 엄마가 나와 계세요. 그 서울의 미래별 초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본인이 동성애 축제 다녀온 영상을 보여주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너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지 않겠니? 라는 이런 정말 아이들에게 얼마나 초등학교들이 민감하지, 그런 아이들의 직접적인 그런 교육을 해서 엄마가 결국 싸우다 못해 이제 아이를 전학시키는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단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듣지 못할 뿐이지, 우리 셋째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 8월 달에 인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반대하러 나갔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선생님 저희 엄마는 저기 가서 반대하셨어요. 그랬더니 동성애가 뭐 어때서? 선생님은 그거 좋아해?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전교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들의 사상이 어쩔 수 없구나. 왜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네오막시즘, 그 동성애라는 것을 인권이나 평등이나 소수 약자로 포장하기 때문에 전교조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옹호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 지금 학부모들은 가정통신문을 조금 잘 많이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정통신문에는 양성평등이란 말을 써서 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성평등일 때가 많아요.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남자, 여자와 두 가지의 성을 인정하자, 또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자는 뜻인데, 얘네들이 교묘히 거기서 양자를 빼고 성평등이란 단어를 자꾸 쓰고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전교조뿐만 아니라 위에 여성가족부나 교육부나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런 교육을 지금 지향하고, 모든 지금 한국의 교육 정책이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남자, 여자의 경계를 허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은 남자, 여자 말고 때로는 50여 가지, 때로는 70여 가지의 성이 있다고 하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영국이나 이런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디 로그인 그 사이트를 가입할 때 성별을 입력하잖아요. 이미 50여 가지의 성이 쫙 뜹니다. 예를 들어 뭐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되는 성,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성, 나는 남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진 성, 정말 기억하기도 어려운 50여 가지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평등 교육이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부평구에는 성평등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유치원, 초등, 초, 중고에 어떤 교육이 들어가냐면 성교육 강사가 나가는데 첫 마디가 그겁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 말고 수십 가지의 성이 있어. 유치원 아이들 6살, 7살 아이들을 놓고 이런 걸 가르치니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저희가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 두고 남자, 여자만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학교 현장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께 그걸 배워오면은
그게 당연한 듯이 이제 알고 자라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엄마들이 알고 그래도 깨어있는 또 뭐 크리스찬들이나 선생님들이 알면 그게 아니다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란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는 이 사회의 동성애나 성평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엄마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혐오 세력이 되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교조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또 하나 있죠. 좌파 전교조 교육감들입니다. 작년에 이제 교육감 선거 때 완전히 참패했어요. 거의 전국의 90% 이상이 전교조 출신의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청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전교조와 교육청 사이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들을 자꾸 교육청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들에게 이권사업, 국가 세금을 이용해서 국가 공모 사업을 전해주기도 하고 교육 정책에 전교조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전교조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확 눈에 띄진 않아요. 근데 이들이 벌써 10년 이상, 20년 정도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해라. 선생님의 권위든 부모의 권위든 여자라고 설거지만 시키는 엄마는 고소 고발을 해도 된다. 이미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 교육감들이나 이 전교조들이 하는 것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걸 발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에서 심지어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일기장을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기를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기장을 본다는 자체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그런 또 국가 인권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급식 수저가 아동용 수저가 아닌 어른 수저를 썼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어른 수저를 쓰니까 좀 아이들 수저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면 될 것을 이 국가인권위원회나 전교조들은 이거는 아동의 인권 침해다. 당장 수저를 아동용으로 바꿔라. 이렇게 과격하게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짓을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조례 중에 하나 학생인권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세종시에 가서 집회를 함께 학부모들과 하고 왔는데 학교 민주 시민 교육 조례 말도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조례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어.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애들을 좌파로 키우는 거예요. 이 안에 가장 많이 들어나 있는 용어가 평화, 평등, 인권, 소수, 평화통일. 그냥 말만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좋은 말 아니야? 이미 저희는 다 알아요. 그 평화라는 가짜 평화에 속아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안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평화만 외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민주 시민교육, 통일 시민교육은요 북한을 너무 아름답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친구가 돼야 하고 우리는 그들과 속히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처럼 이미 뭔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세대라면은 이걸 보고도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이게 지금 5, 6학년들이 배우는 책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운다면 엄마 북한보다는 일본이 더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집에 와서 말을 한다는 거죠. 일본은 물론 우리가 역사적 그런 과거 역사 속에서 안 좋은 관계가 있었지만 같은 앞으로는 좋은 친구로서 앞으로 계속 발전적인 모습을 나가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 우리의 적 아닙니까? 촛불이를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는 한없는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과는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선동질하는 건 이건 정말 올바른 역사 의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민주시민교육 잠깐 말씀드리면 평화라는 단어가 물론 있고요. 성평등 교육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이제 결혼하려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문화가
과해지다 보면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다 무너집니다. 단일화라는 건 이제 뭐 한 진짜 50년 이후만 지나면 도저히 한국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건데, 그렇다고 뭐 그분들을 들어오지 말라 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라든지, 불법 체류자들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 책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난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난민으로 신청하는 사람 중에 거의 뭐 90%가 가짜 난민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 침투를 해서 뭐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테러 집단도 사실 발각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진짜 실질적인 현상들, 이야기는 사회적인 현상들은 다 빼버리고, 난민은 전쟁에 뭐 나라를 잃은 불쌍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보호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그런,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모두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다양한 가족이 많죠. 뭐 조부와 뭐 조모와 사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도 있지만 이 자체를 전교조 교사들이 가르친다면 여기에 바로 동성애 가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아마 지금 전교조들이 계속 이렇게 학교 안에서 득세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감이 편집하고 교육감이 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교육감이 이 책을 만들고 좌파 교육감이 편집을 한다면 이 내용이 어떤 게, 제가 지금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랬던 게 그러니까 외국에는 동거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동거법을 얘기한 거 있는데, 굳이 결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둘이 살면 혼인신고하는 것처럼 인정해주자라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배웠을 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학부모로서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거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우리 담임이 전교조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다 탈퇴해서 결국 전교조가 힘을 잃고 단체가 와야 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학부모 차원에서 좀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최인숙 대표님이 교사가 네이버 인용한다는 말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세계 시민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교과서인데 여기에 그 자료나 출처를 어디 걸 썼냐면 대표적인 좌파 JTBC 뉴스 내용을 인용을 했고요.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참여연대, 난민인권센터 등의 글들을 인용해서, 저기 빨간색으로 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좌파 뉴스들을 인용했다는 거.